이게 뭡니까? 얼굴에 이게 뭐예요? 중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들의 멍든 얼굴을 본 순간 강철 같던 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누가, 누가 이런 짓을?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외침이 들려왔어요. 그냥 넘어져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아들의 모습, 어머니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괴롭힘을 당하던 군인 아들과 사실을 알게 된 중장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춘천 소재 보병부대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웠죠. 2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침상에서 일어나 부랴부랴 군복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독 조용한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내무반 맨 끝자리 창가 침상에서 이도윤 일병이 말없이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 마른 체격에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22살 청년이었죠. 도윤은 항상 그랬듯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야, 도윤아. 옆 침상의 김태훈 일병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같은 기수로 들어온 동기였지만 태훈은 도윤보다 훨씬 활발하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오늘 면회 날이잖아. 너네 엄마 또 김밥 싸온다며? 태훈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웃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없었지만 그들에게 도윤은 늘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동기였으니까요. 맞아, 맞아. 지난번에도 김밥이랑 계란말이 가져왔잖아. 박성민 일병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통닭도 사오시는데 도윤이 엄마는 항상 집에서 싸운 거만 가져오시더라.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병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소박하게 김밥과 몇 가지 반찬만 싸서 오셨으니까.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도윤아, 너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한 번도 안 오시던데. 최준호 상병이 물었어요. 부대에서 가장 선임이었던 최상병은 평소에도 후임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의 짧은 대답에 내무반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은 괜히 물어본 것 같아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최상병이 진심으로 사과했고 도윤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랑 둘이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직업이 뭐예요? 김밥을 그렇게 잘 싸시던데. 태훈이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번에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매하게 웃기만 했죠. 뭔가 비밀이 있나? 성민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설마 재벌 집 아들은 아니겠지? 병사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의 평범한 모습을 보면 그런 집 출신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낡은 속옷에 고향에서 보내온 소박한 간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하는 모습까지.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 방송에서 면회 관련 공지가 나왔어요. 오늘 오후 2시부터 면회가 시작됩니다. 면회 예정자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들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여자친구가 온다고, 누구는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온다고 자랑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평범한 면회일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면회객들이 하나둘 부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성들, 중년 부부들, 그리고 각종 음식을 든 가족들이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도윤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면회실로 향했죠. 그때였어요. 부대 정문 쪽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초를 서던 병사들이 갑자기 긴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도윤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면회실에서 도윤은 다른 병사들처럼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벌써 여자친구와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성민은 부모님이 사온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었죠. 도윤은 시계를 보며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는 것 같았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약속 시간을 지키는 분이었지만 가끔 대중교통이 늦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면회 날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조용한 도윤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면회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부대 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전 간부 및 부사관, 즉시 각 부서별 대기 조치에 들어가십시오. 반복합니다. 전 간부 및 부사관, 즉시 각 부서별 대기 조치에 들어가십시오. 면회실에 있던 병사들과 가족들이 고개를 들어 스피커를 바라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평소 면회 시간에는 이런 방송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지? 태훈이 여자친구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이 나왔어요. 군악대원 전원 정문 앞 집결하십시오. 즉시 정복 착용 후 정문 앞 집결하십시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악대까지 동원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면회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도윤도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여전히 조용히 앉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때 세 번째 방송이 울렸어요. 경계 근무자 전원 정문 경계 강화 조치 시행하십시오. 면회객 출입 통제를 일시 중단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면회객 출입까지 통제된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아니면 부대의 중요한 인사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최준호 상병이 면회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저기 봐봐. 군악대가 정말로 나오고 있어. 병사들이 우르르 창문으로 몰려갔습니다. 정말로 정복을 입은 군악대원들이 정문 앞으로 집결하고 있었어요. 트럼펫, 트롬본, 큰 북까지 완전 편성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분이 오시는 것 같은데? 성민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 앞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보통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작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저건 장군기 아니야? 태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그 차량 앞에는 별이 새겨진 장군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부대 안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어요. 장군급 인사가 오신다는 것은 웬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정문에서는 이미 부대장과 주요 간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정복을 입고 긴장한 모습이었죠. 군악대도 연주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부대 정문 앞에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정복을 입은 운전병이었습니다.
운전병이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중년 남성 장군이 아니라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었거든요.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정연숙. 차에서 내린 여성의 정복 명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중장 계급장이었죠. 군악대가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부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정연숙 중장은 당당하게 그 경례를 받으며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면회실 창문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성 중장이라니, 게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대를 방문하다니.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 오셨네. 저분이 누구실까? 왜 갑자기 우리 부대에? 병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도윤이 창문 가까이 다가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정연숙 중장의 모습을 본 순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윤아,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다른 병사들은 도윤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모두 밖의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정연숙 중장이 부대장과 인사를 나눈 후 부대 본부 건물 쪽으로 향했어요. 아마 부대장실에서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실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최준호 상병이 도윤을 보며 농담조로 말했어요. 도윤아, 저분 혹시 너네 친척 아니야?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졌어? 설마요. 우리 도윤이가 장군 친척이면 진작에 자랑했겠죠. 성민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 사람이, 저 정연숙 중장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거든요. 부대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연숙 중장이 직접 요청한 회의였죠. 부대장인 김철수 대령을 비롯해 작전과장, 인사과장, 그리고 주요 간부들이 모두 모였어요. 정연숙 중장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달인 정복, 반짝이는 별 3개,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4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위엄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부대장님, 정연숙 중장의 첫 마디에 김대령이 긴장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중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늘 면회를 왔습니다. 제 아들 이도윤 일병을 만나러 왔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도윤이 중장의 아들이라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던 일병이 군 최고 위층 자녀였다는 사실에 모든 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도윤 일병이 중장님의 아드님이십니까? 인사과장인 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정연숙 중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제 아들이 이런 꼴이 되도록 방치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간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중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아들 얼굴 한번 보셨습니까? 정연숙 중장의 질문에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도윤은 워낙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병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부들이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제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평소와 다른 편지였죠.
걱정이 되어서 급히 왔습니다. 정현숙 중장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편지지는 군용 편지지였고 도윤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니 제 아들이 부대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군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혹시 이도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중장님. 즉시 호출하겠습니다. 김대령이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내무반에서 도윤을 찾으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정현숙 중장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간부들은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중장급 인사의 자녀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겼다면 이는 단순한 부대 내 문제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10분 후 이도윤이 부대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가 중장 신분으로 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대면하려니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들어오십시오. 김대령의 허락을 받고 도윤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의 얼굴 왼쪽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멍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 한쪽이 조금 부어 있었죠. 평소 군복으로 가려져 있어서 몰랐지만 목 부분에도 작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정현숙 중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차렷. 도윤이 표정 없는 얼굴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도윤 일병,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간부들이 모두 긴장했어요. 정현숙 중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거든요.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하지만 정현숙 중장은 그 대답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훈련 중에요? 어떤 훈련에서 얼굴에 이런 상처를 입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간부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대장님, 정현숙 중장이 김대령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김대령이 당황한 모습으로 다른 간부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도윤이 워낙 조용한 병사였기 때문에 간부들은 도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중장님, 저희가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요? 정현숙 중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제 아들이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현숙 중장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정현숙을 중장으로서만 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어머니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거든요. 정현숙 중장의 강력한 요구로 즉석에서 긴급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 대령은 모든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도윤과 같은 내무반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최근 몇 개월간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라는 명령이었죠.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병사들이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중장이 직접 온 상황에서는 진실을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1시간 후 인사과장인 박소령이 조사 결과를 들고 부대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였어요. 중장님, 조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현숙 중장은 여전히 서 있었고 도윤은 한쪽 구석에서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 일병은 입대 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현숙 중장의 질문에 박소령이 보고서를 들여다봤어요. 주로 같은 기수 병사들에 의한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태훈 일병과 박성민 일병이 주동이었고 도윤의 몸이 살짝 떨렸어요. 믿었던 동기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이었거든요. 내무반에서 혼자 청소를 도맡아 하거나 다른 병사들의 빨래까지 대신 해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거부할 경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고요. 박소령이 계속 보고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도 있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사흘 전 내무반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현숙 중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최준호 상병이 몇 차례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 소대장이 단순한 동기 간 갈등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부대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정현숙 중장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이도윤 일병. 예, 중장님.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했어요? 도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대답하십시오. 그냥 참을 만했습니다. 참을 만하다고요? 정현숙 중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얼굴에 멍이 들고 맞는 것이 참을 만한 일입니까?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정말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정현숙 중장이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의 직감으로 도윤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장군이라는 걸 알면 더 미움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간부들도 정현숙 중장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동기들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엄마가 중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군 아들이라고 더 심하게 괴롭힐 것 같았어요. 아니면 가짜로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더 나쁘게 말할 것 같았고요. 정현숙 중장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맺혔습니다. 강인한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집 아들인 척 했어요. 어차피 군대는 2년만 하면 되니까 참고 견디면 될 줄 알았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한테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항상 바쁘시잖아요.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 하시는데 나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현숙 중장이 뒤돌아섰어요. 도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냥 보고 싶다고 면회 오시면 좋겠다고만 썼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안해요, 엄마. 엄마 일에 방해가 될 줄 알았으면 편지 쓰지 않았을 텐데. 정현숙 중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뒤돌아선 채로 대답했습니다. 이도윤 일병, 그만 내무반으로 돌아가십시오. 예, 중장님. 도윤이 경례를 한 후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정현숙 중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부대장님. 예, 중장님. 이 부대의 병영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숙 중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어머니가 되려고 했던 자신이
오히려 아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조사가 끝난 후 내무반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평소처럼 떠들지 않았어요. 모든 병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김태우는 자신의 침상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민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도윤은 창가 침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예전처럼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태훈은 도윤 앞에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태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태훈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 태훈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병사들은 대부분 식당으로 가고 내무반에는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태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그냥 장난처럼. 그땐 정말 몰랐어. 너한테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장난이었다고?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작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장난이었어. 악의는 없었다고. 태훈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장난이면 괜찮은 거야?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무반에 남아있던 다른 병사들이 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잖아. 사과? 도윤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봐. 내 빨래 대신 하라고 한 것, 청소 혼자 다 하라고 한 것, 면회 음식 나눠달라고 강요한 것들 말이야. 도윤이 하나씩 말할 때마다 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사흘 전에 내 얼굴을 때린 것도 장난이었어? 내무반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병사들도 모두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너가 먼저 말대꾸를 해서. 말대꾸?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말대꾸했어? 청소 혼자 다 하기 싫다고 한 게 말대꾸야? 태훈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박성민이 태훈 뒤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우리도 미안해. 정말 너를 괴롭히려던 건 아니었어. 성민이 너도? 도윤이 성민을 바라봤어요. 너도 장난이었다고 할 거야? 내가 엄마한테 편지 쓴다고 비웃은 것도? 엄마가 가난해서 맛있는 음식 못 사온다고 놀린 것도?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한 이유가 뭔지 알아? 도윤이 내무반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만만해 보였거든. 조용하고 반항하지 않고 참기만 하니까 계속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한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있어? 내가 참은 이유가 뭔지? 도윤이 태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거든. 동기들이니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 태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도윤이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장난이었다고? 그런 말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져? 내무반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도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나한테 말 걸지 마.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마.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 도윤이 침상에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차피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날 밤부터 내무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도윤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태웅과 성민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다른 병사들도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불편해했습니다. 최준호 상병이 도윤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아, 잘했어. 진작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도윤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낸 것이 후련하기보다는 마음 한편이 허전했거든요. 믿었던 동기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제 온 정현숙 중장이 아직도 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높은 분들은 시차를 마치면 바로 떠나는데 하룻밤을 부대에서 보내신다는 게 이례적이었거든요. 사실 정현숙 중장은 부대 내 간부 숙소에서 밤을 새웠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어제 도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장군이라는 걸 알면 더 미움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별 3개가 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5시 정현숙 중장은 간부 숙소에서 나와 부대를 걸었어요. 이른 시간이라 대부분의 병사들은 아직 기상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부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언제부터 아들보다 계급이 더 중요해진 걸까?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기상 시간이 되자 부대에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세면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정현숙 중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의 모습도 보였어요. 다른 병사들과 조금 떨어져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 이후로 동기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모습이었죠. 아침 식사 후 정현숙 중장은 김대령에게 요청했어요. 이도윤 일병과 개별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곳에서요. 예, 중장님. 회의실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산책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대령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감히 중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죠. 1시간 후 도윤은 부대 뒤편 산책로에서 어머니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병사들이 자유시간에 가끔 산책하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아니 중장과 일병으로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편하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정현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와 달리 목소리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엄마야. 처음으로 정현숙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중장의 위험보다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앞섰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제 엄마 일에 방해가 된 것 같아서. 아니야, 도윤아. 미안한 건 엄마야. 정현숙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가 너무 바빠서 내 마음을 몰라줬어. 군대 와서도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견디고 있었는데.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 엄마.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전역하면 다 잊혀질 거야. 잊혀진다고? 도윤아, 상처는 잊혀지는 게 아니야. 정현숙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받은 상처들, 엄마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끝난 일인걸.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끝난 일이 아니야. 지금도 다른 부대에서는 너와 같은 일을 당하는 병사들이 있을 거야.
정연숙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어요. 엄마는 이런 일들을 바꾸고 싶어. 군대가 정말로 안전한 곳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고.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해. 내가 경험한 것들을 말해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나를? 응. 내가 겪은 일들, 내가 느낀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정연숙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고 힘든 질문들을 받을 수도 있어. 도윤이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낸다면 다른 병사들은 너처럼 고통받지 않아도 될 거야. 두 사람이 잠시 산책로를 따라 걸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무서웠어. 도윤이 고백했어요. 어떤 게? 동기들이 날 미워하는 것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웠던 건 엄마가 실망할까봐. 정연숙의 걸음이 멈췄어요. 엄마는 항상 강하잖아.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나는 군대에서 적응도 못하고 괴롭힘만 당하고 있으니까. 도윤아, 엄마 아들이 이렇게 약해서 창피하실까봐 무서웠어. 정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강인한 중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보야. 넌 엄마의 자랑이야. 그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견딘 것,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게 엄마는 자랑스러워. 도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내가 군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도윤이라서 자랑스러운 거야. 모자는 산책로에서 한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조금씩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도윤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무반에 들어서자 병사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거든요.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도윤을 바라봤어요. 어제 도윤에게 호되게 혼난 후 밤새 잠을 못 이뤘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죠. 도윤아. 태훈이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태훈을 외면했습니다. 어제 한 말이 진심이었거든요. 그때 내무반에 김대령이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잘 오지 않는 부대장이 직접 온 것에 병사들이 놀랐습니다. 이도윤 일병. 예, 부대장님. 도윤이 바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정연숙 중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즉시 부대장실로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윤이 따라 나가자 내무반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중장이 또 부른다는 건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부대장실에 도착한 도윤은 어머니와 몇 명의 간부들을 마주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감보다는 진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도윤 일병, 앉으십시오. 정연숙 중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병사에게 앉으라고 하는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제안이 하나 있어. 정연숙이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부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에 도윤이 놀랐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군 전체의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 도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전국 각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병사들과 간담회를 갖는 거야.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병사들의 고민도 들어보는 거지. 김대령을 비롯한 간부들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하고 때로는 불편한 질문도 받을 수 있어. 정현숙이 도윤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다른 병사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도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정현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 부대에서 작은 시범 간담회를 해보려고 해. 내가 원한다면 참여해도 되고 그냥 지켜봐도 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 부대 강당에 모든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공지된 간담회였지만 중장이 직접 주관한다고 해서 모든 병사들이 참석했어요. 정현숙 중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사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정현숙이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사이로 걸어갔어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높은 분 앞에서 부대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최준호 상병이 손을 들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간부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병사들의 고민을 들어주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들인가요?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는데 어디에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감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문제들 중에 동기들 간의 갈등도 포함되나요? 정현숙의 질문에 몇몇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때 김태훈이 손을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태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태훈이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지만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기수 동기를 괴롭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괴롭힌 동기는 이도윤이라는 친구입니다.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도윤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 여러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요. 태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태훈의 공개 사과가 끝나자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그것도 중장과 모든 병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정현숙 중장이 태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김태훈 일병. 그러고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이도윤 일병, 동기의 사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어요. 도윤은 잠시 태훈을 바라본 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왜 이제야 사과하느냐고, 왜 중장님이 오셨을 때야 미안하다고 하느냐고 생각했어요. 태훈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도윤이 태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태훈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
그게 나한테 할 수 있는 진짜 사과야. 태훈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약속할게, 도윤아. 정말 약속해. 그때 박성민도 일어섰어요. 저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다른 몇몇 병사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방관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정현숙 중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받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정현숙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숨기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병사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도윤 일병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것,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도윤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정현숙은 다시 도윤과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부대장실이 아닌 조용한 상담실에서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정현숙이 어머니의 목소리로 물었어요. 신기했어요. 태훈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도윤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진짜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가식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준 것도 대단했어.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속상하고 화가 나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저만 힘들 것 같아서요. 그리고 도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프로젝트 생각을 해봤어요. 정현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만약 제가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해서 다른 병사들이 도움받을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무서우긴 하지만 오늘 태훈이가 용기를 낸 것처럼 저도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정현숙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도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라면 뭐든지 들어줄게. 제가 이야기할 때 엄마도 함께 있어주세요. 혼자서는 무서울 것 같아요. 정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항상 함께 있을게. 이날 저녁 내무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색하고 냉랭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도윤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용서해줘서.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자.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태훈아, 앞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응, 약속할게.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변화의 시작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도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국 부대를 돌아다니며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어머니가 함께한다는 약속과 오늘의 경험이 용기를 주었습니다.